대한민국 살인사건 183회입니다. 네, 그래요. 183회. 염 교수 몇 회까지 갈 것 같아? 이거요? 네. 교수님 최소한 15년 더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염 교수가. 저요? 어. 저도 하겠죠, 그때는. 그러면, 나 15년 더 하면 돼? 네. 15년이면 내가 몇 살인고? 그러면 이제 70대죠. 나를 잡아라, 잡어. 네. 이거 중요한 역사를 쌓고 계신데, 지금. 염 교수 지금 대수롭지 않게 시니컬하게 툭툭, 15년 하죠, 지금 했는데, 네. 그 말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해. 네, 교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본인 얘기야, 지금. 나는 하면 되고. 그래, 그 말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그건 알고 있지? 근데 저분들 이제 놓아놓으셨고 힘드실 텐데, PD님들. 그렇지. 박 PD하고 정 PD가 노안이 오면 까먹을 수도 있지.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빨 다 빠져 헐헐 하는 걸 하는 거 되겠어? 그건 말이 안 되지. 아유, 어떻게 알아요? 잠시 살인 사건 하기 전에 웃었고요. 네. 지금부터 정색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살인 사건 맞습니다. 2005년도 사건입니다. 네. 2005년 4월 8일 날 금요일 날인데요. 네, 네. 새벽 04시 50분경에 김 씨예요. 네. 이 남성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좀 늦게 귀가를 했어요. 가족들 전부 잠자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4시 50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밖에서 일을 하다 오셨는지 한잔 하다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가지고 가족들 잠 안 깨우려고 살살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히. 예, 그렇죠. 현관문 싹 저도 열고 그래요. 들어가. 네. 들어갔는데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딱 보니까 거실에 네. 개판이야. 난장판의 거실이. 그 도둑이 들었나? 네. 서랍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이 그냥 여기저기 쫙 깔려갖고 막 뒤죽박죽이야. 이게 누가 봐도 물새 그냥 뒤진 것 같아. 야, 이거 도둑 들었다. 도둑 들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위층에 있는 여동생.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20대 여동생이. 여동생 왜 그러냐면 거기는 부모님 두 분하고 네. 여동생하고 지금 이 오빠 요 네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알아. 새벽 4시 되면 두 분이 손 붙잡고 장사로 나가죠. 새벽 장사 나가죠. 그러니까 이분이 4시 50분에 왔으니까 4시경에 나가셨으니까 없지. 부모님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생이 이제 깰까봐. 살금살금 문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이 난장판이니까 이거 도둑 들었으면 동생이 몰랐을까? 이거 동생 걱정돼갖고 올라갔어. 그 안방으로 급히 갔는데 동생이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동생이 있어야 할 그 방바닥에 피가 흥건해 그냥. 핏자국이 흥건한 거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랬죠. 집 다 찾아봐도 동생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요. 이 사람 핏자국이 있는데 동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죠. 당연히 신고했겠죠. 근데 경찰에 신고해놓고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 이 사람 입장에서. 찾아야지. 저 같은. 그래서 핏자국을 이렇게 살펴봤어. 핏자국을 살펴봤더니 안방을 따라서 현관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보여. 핏자국 떨어진 게. 또 집 밖으로 나가니까 계속 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집 밖을 나가서 건너집을 향해 그 길 건너집을 향하더니 그 건너집에서 우회해가지고 다시 옆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건너집에 그 현관문까지 갔다가 그 현관문에서 멈추더니 다시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그 옆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 집 안으로. 그것까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 따라 올라가. 그 집까지. 현관문은 열려 있으니까 따라서 올라갔더니 옥상으로 이렇게 외부로 난 옥상. 옛날 가정주택이요. 외부로 난 옥상으로 빗자국 계속 올라가서 따라서 올라갔더니 옥상의 한가운데 정가운데에 동생이 쓰러져 있어요. 25살 먹은 동생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봤더니 동생의 옷은 피에 젖어 있고 아랫도리가 벗겨진 상태예요. 밑에가 나쁘다, 진짜. 이 상태예요. 오빠가 발견한 거 바로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 현장에 다 도착했어요. 형사들도 그 현장을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잔혹했나 보네요. 가슴하고 다리 이런 데는 예리한 흉기로 많이 찔렸어요. 배, 가슴, 다리, 목 이런 데는 5개 이상 절자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피해자 얼굴하고 상의는 완전히 피로 다 범벅인 상태 위에. 너무 잔혹하다. 하반신은
벗겨진 상태에서 바닥에는 이불이 깔려 있어. 이불이 깔려 있어요. 그 이불이 깔려진 그 위에 동생이 죽어서 이제 저 양팔과 다리를 약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망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시신이. 이때 형사들이 그런 생각했대요. 이거는 억울해서 네. 너무 억울해서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담당 형사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이제 이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고요. 네.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네. 결국 사건 현장은 두 곳이죠. 그렇죠. 집 안방하고 옆집에 그다음에 옥상하고. 이웃집 옥상하고 두 군데죠. 예. 그다음에 핏자국이라든지 끌린 자국으로 봤을 때는 제1 현장은 집이 맞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상태셨다는 예, 얘기죠. 그 상태에서 또 시신을 이렇게 잡아 끈 그 끌림은이 있으니까 핏자국에 의해서 그러면 적어도 첫 번째 현장은 집이다. 집 안방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불에 싼 채 두 번째 현장 이웃집 옥상으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시신을 나를 때 이불에 둘둘 싸가 그 이불도 피해자가 덮으자는 이불이에요. 그 이불에다 싸가지고 들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네, 결론은. 그러네요. 예. 그러면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찔러서 살해하고 이불로 싼 다음에 그 시신을 안고 옆집 옥상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네요. 이 희한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냥 세상에 이런 살인 사건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황당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롱이라든지 장식장 같은 데서 마구제비로 막 꺼내는 옷가지가 쫙 깔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현장 위장보다는 금품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일단 금품 찾는 걸로. 물색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강도나 절도 목적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칼에 찔렸기 때문에 칼이 이 집에 있던 칼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칼이 없어졌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주방에서 칼 하나하고 고무장갑이 사라진 거를 알게 됐어요. 고무장갑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닐 랩 같은 거 있죠. 뭐 고기 뜯을 때 그 묻지 말라고 그런 형태.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이거는 가져갔다. 범행 이후에. 그렇죠. 범행 도구를 가져간 것이다. 그리고 지문은 다 제출했는데 가족 것만 나와요. 그러면 이놈이 장갑 착용한 거예요. 착용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지문이 안 나온 거고요. 다만 혈흔 족적은 하나 나왔어요. 그 핏자국에 발 찍은 거예요. 피가 흘린 상태에서 그놈이 발로 밟았을 거 아니에요. 신발 신은 채 들어왔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하나 채취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피해자의 발 밑쪽에 흰 양말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피해자 발 밑에서요. 발 밑에. 그런데 이렇게 양말을 둥그렇게 매듭을 만들었어. 묶은 데 쓰는 거예요? 묶은 데 쓴 거예요. 양말을 묶는 데 쓴 겁니다. 결박했다가 이렇게 싹 잡아 빼니까 또르르 말려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말, 흰 양말 한쪽은 목에 걸려 있어요. 피해자 목에 감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질 내에서 당연히 이 국과수에 감정을 했더니 정액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강간살이네요. 강간살이네 이거. 야, 근데 이거 진짜 뭐 이런 특이한 형태의 살인 사건 흔치 않아 이거.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웃집 옥상으로 이불째 시신을 싸가지고 갖다 놓고 간다? 이게 말 안 돼요. 또라이지 이게. 자, 현장 관찰을 좀 더 자세히 이제 해보겠습니다. 집하고 옥상 이외에도 현장 주변을 이제 확대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하는 중에 피해자가 유기됐던 집 맞은편 담 밑에서 그 담 밑에서 피가 묻은 연한 갈색 남방이 하나 발견이 돼요. 남자 상의가. 남방 셔츠가. 그럼 범인 새끼가 입었던 거 그러겠네요. 피가 튀어 있으면. 야, 이때 형사들은 요 피 묻은 요 갈색 남방 요거 주인만 찾으면 범인이잖아. 그렇죠, 여기서 일단은. 여러 가지 나오지. DNA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올 거니까 요거 거의 잡았다. 요 새끼.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범인이 입었던 걸로 추정이 되니까. 그러고 특히나 그 남방이 거기서 발견될 만한 이유가 또 있어요. 가족한테 물어봤더니 집에서 없어진 게 아까 칼하고 고무장갑 없어졌다고 그랬죠. 또 없어진 게 있었어요. 뭐 있어요? 그 오빠가 입던 남자, 오빠하고 아버지가 입던 남자 상하이가 한 벌이 없어졌어요. 걔가 가져간 거네. 그러니까 그 새끼가 피가 많이 묻으니까
갈아입은 겁니다. 피해자 집에서 남자 상하의를 갈아입고 네. 벗은 남방을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긴 놈이 거기다 떨어뜨린 거예요. 저 옥상 올라가는 그 담 밑에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은 야, 이 옷을 단서로 해서 이 범인 잡는 건 쉽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옷을 정밀하게 관찰을 하죠. 해야죠. 봤더니 중요한 거 나왔어요. 세탁소 꼬리표가 딱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종이. 우리 옷 맡기면 세탁소에 맡기면 꼬리표 붙어 있잖아요. 넥타이도 이렇게 찝어놓죠. 그 딱지 저 스탬플러로 찍어 놓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명지 502라고 써 있어요. 명지 502. 명지 502. 이거는 이제 금방 잡는 거야. 세탁소 찾으면 되니까 이거. 세탁소 이름이겠죠. 세탁소 이름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니면 세탁소 이름이 아니라 이 난방을 맡긴 놈의 뭐 집이나 뭐 무슨 의미 있는 하여튼 그거죠. 아, 주소일 수도 있겠다. 범인의 하여튼 그거예요. 만약에 범인이 명지 아파트 살면 502호 사는 놈이요. 이를테면. 이제 그래서 이거 거의 잡았다고 봤어요. 그럼 교수님, 부모님은 4시에 딱 고정으로 나가실 거고. 그거는 뭐 365일 똑같답니다. 4시 50분에 들어왔으면 50분밖에 안 비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범행 추정 시간 한번 보는 거예요. 부모는 분명히 공내시. 이거는 365일 장사하기 때문에 두 분이 손 붙잡고 4시면 나간대요. 오빠는 그날따라 공내시 50분에 들어왔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부모가 집을 나가자마자 범인이 들어와가지고 침입해서 범행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범인은 집 밖에서 부모가 나가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렇죠. 이런 추정을 시간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맞춰 이걸? 그런데 이거는 나는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범인이 이 집에는 4사람, 만약에 이 집을 안다면 4사람이 산다는 거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오빠도 있다는 거 알 거 아니야. 오빠도 있다는 알겠네요. 있으면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집 밖에서 이렇게 요놈이 이 집 저 집 훔치려고 이렇게 기웃거리다 보니까 두 부부가 손 붙잡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집 폈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여자가 있으니까 이놈이 욕구를 느껴서 강간하고 살해한 거 아닐까 반항하니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오빠가 귀가하는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알 수는 없죠. 그 오빠랑 아는 사람이 모를까. 근데 또 이제 한편 또 추정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살해해놓고 오빠가 올 시간이 다 돼가니까 잽싸게 이불에 싸가지고 이웃집 옥상으로 간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안다는 내분. 그래서 또 그 부분도 또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다 해봐야죠. 하여튼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철저하게 그냥 우연히 겨들어온 강도 뭐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종합해보면 단순공 강도보다는 면식범으로 보이는 거예요. 조금 사정한. 형사들 입장에서는 4시에 부모가 나가자마자 들어왔고 그날따라 오빠가 늦게 들어온다는 걸 아는 것 같고 이건 면식범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거라 이게. 형사들 생각은 이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가장 큰 의문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옥상으로 유기장소를 삼았을까요? 그렇죠. 왜? 죄송하지만 그냥 놓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살해 목적이건 강도 목적이건 일이 벌어졌는데 시신을 어렵게 이웃집 옥상에 유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강도 목적으로 들어왔건 살해 목적으로 들어왔건. 이것도 피자옥이 안 흐른 것도 아니고 금방.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의문점이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교수님 너무 이렇게 다 까발려지는 상황에서도 혼선이 오나 보네요. 헷갈리잖아요. 이거 지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야, 면식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강도살인이나 살인 목적이라도 또 부티어 그 옥상에다 갖다가 옮겨놓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알겠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나 이제 형사들은 어딘가 방향을 1번은 정해야 되니까 정한 게 공내시에 부모가 나간다는 거 알고 오빠가 그날따라 공내시 50분경에 들어온다는 거 아는 놈이 들어왔다면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도 이제 형사들은 이때까지는 명지 502가 있었으니까. 명지 502 아까 그 세탁소. 그래서 느긋했대요. 이건 곧 잡는다. 자, 수사 들어갔어요.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이제 피해자하고 가까운 사람은 뭐 용의선상에 올려요. 면식범으로 가닥을 잡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제일 이제 중점 두는 건 명지 502. 명지 502를 찾아라. 이 세탁소만 찾으면은 범인의 주소 전번 다 알 수 있잖아요. 세탁소에. 전화번호. 설사 이 옷이 범인께 아니래도
다른 실마리는 또 잡을 수 있다. 무조건 5하고 연관된 거는. 들어야죠. 예. 예. 그래서 명지 502에 집중했대요. 명지 502에. 예, 명지 502. 예. 그래서 이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뭐 초창기에는 예. 이 새끼 잡아가지고 왜 옥상으로 갔는지 그거 물어본다는 생각밖에 없었대요. 그게 금방 잡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쁜 놈이니까. 예. 금방 잡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명지 502를 찾기 위해서 그 사건 발생지 주변에 있는 세탁소부터 시작해서 예. 넓혀가면서 예. 인접한 동네까지 세탁소 수색해요. 세탁소만 출동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예. 명지 아파트 이름 들어가는 거. 명지 많이 아파트. 쓰죠. 명지 도서관. 예. 명지 고시원. 빌딩도 많아요. 명지 빌딩. 많아요. 명지도 많아요. 명지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찾아갖고 502호를 찾아야 되는 거야. 502를. 502호. 그런데 안 나타나. 넓히고 계속 넓혀가도 네. 명지 502라는 거는 오리무중이요. 전국에 1,700개 세탁소 상대로 수사했어요. 와, 대단하다. 전국에 1,700개 정도 된대요, 세탁소가. 거기다가 다 전단 배포했어요. 전단. 그 다음에 세탁소 연합회가 있어요. 있어요. 예. 세탁소 연합회에다가 협조 요청까지 보냈어요. 저 알아봐달라고. 그런데도 안 나와요. 여기서 엄청 실망했다는 거야. 이거 미치게 때리는 거야. 멘붕 왔겠네요. 게임 끝났다고 봤는데 명지 502만 찾으면. 네. 그 세탁소 연합회까지 협조를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하여튼 그래도 또 세탁소 연합회에 등록 안 한 저 세탁소도 많을 거 아니야. 네. 계속 하고 있었대요. 명지 502인 찾기 위해서. 어떡하냐. 그 이외에 이제 기타 수사를 하는데 네. 피해자 주변 인물은 한 100명 정도 수사했어요. 일단 남성은 다 하죠. 네, 남성. 그다음에 지역 내에 강도강관 전과 있는 놈들 네. 15명 다 불러다가 15명. 밤새도록 조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죄지면 안 돼. 사건 비슷한 거 터지면 그냥 뜬금없이 새벽에 불려나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집에 가는 수도 있어. 형사 불러다 놓고 아름답게 얘기하지 동의서 받아놓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거야. 네가 범인 아니면 확인서 쓰고 앉아있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죄 짓고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럼 변태는 없었어요, 교수님 그 동네? 이제 그런 것도 성도착증 환자도 4명이 있었대요. 당연히 그거 변태 새끼들 데려다 성도착증 환자. 주로 이제 뭐 바바리맨 이런 쪽이. 네. 이제 그때 궁금했던 거는 그 형사 입장에서는 안방에서 강간을 하고 시신을 옥상으로 옮겼을까? 옥상에 데리고 가서 강간을 했을까? 근데 형사들은 그 당시 생각은 그랬대요. 네. 아무래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강간했을 거니까 피를 그렇게 흘린 거로 봐서는 옥상에 갈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옥상에서 강간했다기보다는 안방에서 강간하고 죽인 다음에 피 흘리는 시신을 옥상에 갖다가 감추지 않았을까. 형사도 이제 그렇게 추정을 했다고 그래요. 합리적 추론은 그게 맞아요. 일단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피해자 주변에 있는 인물도 뭐 100명, 동종 수법 전과자 10명, 성도착증 환자 등등등 해가지고 뭐 기백명을 DNA 전부 뽑았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그 현장에서 발견된 DNA하고 일치 여부를 보는 거죠. 봤는데 안 나와. 안 나온 거죠. 안 나온 겁니다. 이거 예상보다 수사가 완전히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이거는 명지 502는 흔적도 없고 이거 말이 형사들이 이제 그 얘기하더라고.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옷에서 꼬리표가 나오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세탁소는. 그렇잖아요. 명지 스탬프로 세탁소에 딱 찍어놨으면 분명히 세탁소에 찍은 거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미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환장한다. 자, 그러던 와중인데, 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전에 제가 지금 그 불러줬던 사건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익산 사건. 원광대학교 바로 옆에서. 그러던 중인데, 아까 그 사건이 발생한 거는 4월 8일 금요일이었잖아요. 한 달 정도가 흘렀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지금 앞에 불러준 사건은 이제 익산경찰서 사건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자, 천안경찰서 사건으로 이제 전혀 뜬금없이 양쪽 형사들은 몰라. 이제 다 천안으로 제가 좀 가보겠습니다. 2005년 5월 6일 날 금요일이에요. 그날도. 한 달쯤 지났네요. 금요일 날 충남 천안에서 22살 먹은 이 씨 여성이 자신의 원룸에서 둔기하고 흉기를 사용한 범인에 의해서 한 6곳 정도 찔렀어요. 살해가 됐어요. 복부 같은 데 찔러가지고. 그리고는 지갑에서 5만 원 강취해서 도망간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청테이프로 하고 그다음에 운동화 끈으로 양손을 결박을 하고 뒤로. 네. 그다음에 검정 운동화 끈 결박한 다음에 그걸 또 청테이프로 돌리는 형태니까 예, 이중으로 했어요. 예. 운동화 끈으로 한번 묶고 그 위에다 청테이프 두르고 네. 그런 형태의 결박. 이것도 범인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머리 부분은 검정색 옷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머리를요? 머리를. 그 옷을 풀어냈더니 안에는 청테이핑을 다 내버렸어. 눈, 입 이런 데를 재차 다 청테이프로 다 감아가지고 사망한 상태에다 위에다가 까만 옷을 뒤집어 씌워갖고 묶어줬어요. 부었고 마치 복면처럼. 이 또라이네 이거. 그런 상태. 이것도 완전 또라이죠. 역시 지문은 현장에서 안 나왔어요. 안 장갑 낀 나왔고요. 거예요. 예. 둔기 등 범구도 현장에 없어요. 예. 그런데 다만 거기에는 피 묻은 일회용 비닐 장갑. 그게 3개가 있어요. 네. 떨어져 있어요. 예. 청색 테이프가 있고. 네. 칼은 없어요. 예. 도구는. 예. 현장 역시 막 뒤져놔가지고 난잡한 향. 어지러웠네요. 물색흔이 많아요. 예. 족적 하나 발견됐어요. 집안하고 외부에서. 예. 봤더니 그 족적을 따라가 보니까 피해자 집 창문하고 외부 건물의 지붕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건물 지붕을 타고 와가지고 피해자 집 창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이건 절도범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그러네요. 남의 집 지붕 타고 들어와서 인접해 있는 창문 열고 들어와서 한 거. 그러니까 증말한 범인은 지붕을 통해서 피해자 집 창문으로 이게 침입한 거죠. 그러네요. 이거 원룸이었는데. 예. 그 다음에 잔인한 게 있어요. 이 시신에 가슴 부위가 다 걷어져 올려 있는데 네. 피가 묻은 손으로 가슴을 막 이렇게 만진 형태 그 피자국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DNA는 음성이에요. 이거는 왜 생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리 중이라서 강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슴 부위는 막 만진 거예요. 이렇게 피 묻은 손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서 현장에서 나온 것 중에 족적을 분석을 해요. 그랬더니 족적은 땡땡 브랜드. 땡땡 브랜드인데 예. 이 땡땡 브랜드 요거를 심스 수사관리 시스템 심스라고 이제 요즘에 킥스 사용하지만 심스가 있어요. 예전에 킥스 이전에 심스 썼어요. 저도 심스 프로그램 수사관리 시스템을 검색을 했더니 요게 한 달 전에 익산 살인 사건 현장에서 나왔던 족적하고 동일해요. 혈흔 족적이요. 동일한 거예요. 족적만으로 그렇지만 동일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일단 신발은 같은 걸로 나온 거고요. 사이즈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천안 형사도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익산에서 난 사건이 있어. 그래서 전화도 하고 그랬대요 서로. 네. 근데 이제 동일범이라고 단정은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단지 동일범으로 볼만한 소지는 딱 그거 혈흔 족적. 그 운동화 문양이. 운동화 혹은 뭐 단화 문양이 같은 거죠. 그렇게 본 것 같고. 지문하고 뭐 유전자는 나왔겠네. 정액이. 아니 이거는 안 나왔어요. DNA가. 강간 안 했어요. 그래서 범죄 수법이 유사한지 확인이 필요하죠.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사망한 이 씨의 주변 인물 수사 당연히 하죠. 네. 그 다음에 동일 수법 전과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를 했냐면 그 브랜드 신발 유통 경위를 조사를 좀. 그러니까 신발은 명확하게 나온 거네요. 어디 브랜드. 천안 쪽에서는 이 브랜드 신발 유통 경위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몇 켤레나 팔렸대요? 봤더니 전국에서 대략 한 80만 켤레 판매됐대요. 80만 켤레. 이 중에서 관할 지역 내에서 신발 구입자를 먼저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천안에서 전국에서 80만 켤레가 팔렸는데 그 중에 천안에서 몇 켤레 팔렸는지를 조사를 해야죠. 그러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마침 이 회사에서 이벤트로 이 신발을 선물을 하면서 그 선물 받아가는 사람 명단을 적어놓은 게 좀 있더래요. 신발을 사면 뭔가 또 좋나 보네.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거 이제 뽑으니까 좋다고 그랬죠 형사.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금으로 구입한 사람들은 난감하지. 그렇지. 현금 막치기는 모르죠. 신용카드 같은 거는 편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신발도. 천안은 그렇게 수사가 진행 중이야. 자, 익산에서 한 건 발생했지. 천안에서 한 건 발생했지. 근데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신발 혈흔 족적만 갔다는 것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수법은 비슷하긴 해요. 묶어놓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렇지만 동일범이라는 단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네. 근데 이게 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그 수사관들이 타 지역에 있어도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때 예. 마침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미해결 살인 사건 서로 공조 수사를 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져요. 이제 경찰청에서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자, 전북청에서 그 전북청에 떨어진 이유는 익산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해결 안 됐으니까. 천안 건은 몰라도 네. 익산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 광수대에서 지금 저 익산경찰서에서 못 잡고 있는 미제 사건 니들이 한번 붙어서 해결해봐. 하고 하달이 된 거예요. 네, 네. 그 봤더니 이제 그때 광수대는 그 익산에 보석단지 있어요. 네, 있어요. 보석단지 보석털이 사건 있었어요. 큰 사건이네. 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네, 사건. 그것도. 거기에 그 광수대가 다 붙어 있었는데 네. 야 우선순위는 보석털이 전부 다 미제 사건, 살인 사건 그거. 네. 그거 집중해봐.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정 저 소규모 인력만 보석털이 범에다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남겨놓고 나머지 광수대 직원들이 이제 살인 사건으로 붙었대요. 이건 내가 들은 얘기인데. 네. 투덜투덜했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보석털이범 사건도 거의 막 그냥 막바지 단계에 가고서 조금만 하면 다 나중에 다 잡았잖아요. 그러는 중인데 그것도 한번 방송해야 되겠네 나중에. 네. 그러던 중에 이거 시키니까 아이씨 뭐 우리가 뭐 몸이 100개야 이씨. 그러겠지. 예. 나도 보여. 나도 그거 좀 많이 했거든. 이거저것 이런 씨 내가 씨 대가리가 100개야 몸이 100개야 이씨. 뭔 새끼들 하면서 욕하고 그러죠 우리 형. 이제 그랬대요. 그래. 그래서 이제 맡은 게 4월 8일 날이 저 익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진짜 희귀한 사건이잖아요. 옥상에 그렇죠. 시신이가 있는 사건. 그래서 이거 분석을 다시 해요. 광주대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경찰서는 면식범 가능성으로 봐가지고 주변 인물을 엄청 수사하면서 딱수파잖아. 네. 그런데 이 저 광수대에서는 분석을 다시 했어. 이거 관할경찰서에서 저 면식범으로 추정하고 글로 집중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볼 때 비면식범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집중 안 된다. 네. 범인은 눈을 뜨고 있는 피해자를 시간을 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국가수 이게 시간으로 나온 거예요. 국가수. 시간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사후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거 거기에 이제 착안해 버린 거야. 이 새끼 그렇다면 이거는 죄의식도 없는 놈이다. 완전 사이코패스다 이거. 강력전과자 중에 분명히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셨구나. 눈을 뜨고 있는 시신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를 보면서 강간을 할 정도면 이건 죄의식도 없는 놈이고 그러면 이거는 촛발이가 절대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네. 단정을 그렇게 첫 번째 내린 거고 두 번째는 심스를 분석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천안 사건하고 이 유사성을 따져보니까 동일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혈흔족적 이외에도 고무장갑이라는 그 일회용 고무장갑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양쪽에서 적용이 돼요. 익산에서도 일회용 고무장갑이 없어졌죠. 천안에서도 그 현장에 일회용 고무장갑 피 묻은 고무장갑이 3켤레 떨어져 있었죠. 그거는 또 일치해요. 이거는 동일범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광수대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고 고무장갑을 수사를 좀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에서는 당일날 고무장갑 없어졌죠. 그렇죠. 범행하고 천안 거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 기록 같은 거 훑어보고 주변에 가서 봤더니 천안에서 사건 나서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그 인근 바로 옆집에서 고무장갑이 없어진 사실이 있어요.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거네요.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고무장갑 끼고 들어와 절도를 한 놈이 있었고 바로 옆집에서 일주일 후에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범인은 절도하러 들어가고 옆집에서 고무장갑 훔치고 절도하면서 그거 가지고 있다가 그거 끼고 바로 옆집에서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 그 여성을 고무장갑 끼고 살해한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처에서 연쇄범죄가 난 걸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업무를 분담하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자, 전과자 전부 다 뽑아. 강력범죄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인물이야 당연히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족적,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브랜드. 그 다음에 세탁소 꼬리표 50, 그렇죠. 명지 50이는 여전히 유효하죠.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키에 키. 그 다음에 이제 통신수사가 들어가요. 그 통신수사를 맡았던 사람이 장승우 형사예요.
장승우 형사 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이 수사 잘하는 친구예요. 장승우 형사.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천안 사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자. 네. 그래서 천안 사건을 이제 좀 더 깊이 팠어요. 네, 네. 당일날 그 발견되게 된 경위가 그 천안 그 22살 먹은 여성이 발견되게 된 경위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 딸이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아버지가 이양이 아버지가 알바하는 데다가 연락을 했어요. 왜 우리 딸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랬더니 알바하는 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예고도 없이 출근 안 했어요. 따님이. 우리도 지금 궁금해가지고 전화해보려는 참인데 아버님께서 전화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버지가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감이라는 게 있죠. 아버지가 쫓아갔어요. 원룸에 가갖고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들겨도. 불길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갖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원룸을. 근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아까 얘기했죠. 머리에 검은 옷이 씌워져 있는 자기 딸인지도 몰랐대요. 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씌워져 있고 그걸 벗겨내니까 청테이핑이 돼 있고 청테이핑을 벗겨내니까 딸이에요. 손은 등 뒤로 결박해 있고 주변 이불에는 피가 엄청나게 많아서 신고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천안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니까 아까 익산 사건하고 조금 유사해 들어가죠. 비슷하게 들어가죠. 자, 관할경찰서 익산서하고 천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고. 네. 이제 아까 통신수사 맡겼던 장승우 형사는 이제 통신만 맡은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어떤 거였냐면 익산하고 천안 사건 발생 지역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 범행 시간대에 통화 내역을 전부 다 뽑아야 돼요. 4월 8일 날 04시 50분에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전 뭐 한 04시경 어머니 아버지가 4시에 나갔으니까 04시부터 4시 50분 사이에 그 익산 그 피해자 집 근처에서 통화 주고받은 사람 요거 다 뽑아 명단. 네. 천안도 그 시간대 통화 주고받은 사람을 명단을 다 뽑는 거예요. 이거 완전 뜬금없는 이거 반죽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왔겠네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범위를 이제 좁혀서 최종으로 남는 자가 범인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가는 건데 얼마나 온 줄 아세요? 익산은 85만 건 나왔어요. 천안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더 나왔겠죠. 천안 110만 건 나왔습니다. 110만 건. 보지도 못하겠네. 그래서 두 군데를 합치니까 195만 건이에요. 우와. 자, 근데 195만 건의 양쪽 통화자를 전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걸러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먼저 전과자부터 골라요. 이렇게 모래 이렇게 명단을 195만 명 그 명단을 쫙 뽑죠. 그 명단을 뽑는데도 하여튼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책으로. 그거를 전부 다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전과자를 싹 뽑아요. 전과 있는 사람을. 네. 전과자를 우선 도출해요. 그렇게 하는 형태로 이제 줄여나가는 겁니다. 봤더니 또 거기다가 전국 교도소에 출소한 사람이 그 당시 상태에서 25만 명이에요. 25만. 익산에서 강절도 강간 한 600명 또 명단이 또 나와요. 600명이.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195만 건은 별도로 하고. 네. 교도소에서 그 즈음에 출소한 놈들 25만 명 싹 뽑아. 걔들이 휴대폰을 개통했는가를 알아봐. 그리고 개통한 놈들을 또 전부 다 이제 또 그 시간에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익산에 거주하는 강절도 강간 한 600명 가까이 되더래요. 네. 그 사람들도 휴대폰을 개통했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요. 확인해야겠네, 그죠? 예. 그래가지고 또 기지국을 대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걔들이 그 시간대에 어디 있었는지. 그 기지국장에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교도소에 갔다 와가지고 휴대폰 개통을 안 한 놈 같으면 여기에 또 해당도 안 되는 거죠. 걸리지도 않는 걸리지도 않는 거죠. 이제 그런 대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승우 형사가 혼자서 뺑이 친 겁니다. 뺑이. 속된 말로. 하여튼 범행 시간 전후에 휴대폰 통화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 이제 용의자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4월 8일과 5월 5일 날 이틀이요. 이틀간 그러니까 각 범행이 있을 때 그때 공교롭게 그 이 휴대폰 번호가 거기 있으면 위치가 익산하고 천안하고요. 자, 익산에서 그 당일날 1번이라는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근데 그 1번 전화번호가 5월 5일 날 천안에서 찍혀 있다면 요건 겹치잖아 범인이.
그거는 만만치 않죠. 그런 일치율이. 광주는 많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양 기지국 두 곳에서 범행 시간대가 겹치는 남바를 찾는 거예요. 4월 8일하고 4월 5일. 근데 195만 건 중에 몇 명 나왔게요? 참 모르겠어요. 99명 나왔습니다. 99명. 와, 엄청 좁혔네요. 많이 좁힌 거죠. 99명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 익산이 많이 나온 게 네. 원광대학교 그 주변이라 네. 학생들이 거기 많다 보니까 이 통화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학교 엄청 커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85만 건 정도 나온 거고 천안 같은 데는 저 유흥가가 좀 밀집돼 있대요. 역전 쪽이라서. 그러니까 또 그 통화량이 많다 보니까 천안은 110만 건, 익산은 85만 건이 나왔다. 이거 엄두도 안 나죠, 그럼.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넘어가도록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걸 다 봤으니. 네, 그걸 계속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른 형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DNA하고 쪽 이제 99명 뽑은 중에서 명단을 하나 줘. 야, 이 사람 한번 해보세요. 그 김복준 줬어. 그러면 이제 그 다른 형사들이 와갖고 나 만나서 입 벌려가지고 긁어서 현장에서 발견된 DNA하고 대조 작업을 하는 거야. 네. 하나씩 깨나가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렇죠.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야 이게. 미치겠더래요. 그렇죠. 장승우 형사가 분명히 현장에 단서 같은 게 있는데 DNA까지 있는데 강간까지 해서 왜 이 범인이 안 드러나냐. 진짜 자괴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이건 나온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게 지문 안 남기려고 고무장갑 끼고 댕기고 그렇죠. 범행 도구도 현장에서 안 남기고 가져갈 정도의 범인이라면 상당히 치밀한 놈이다. 그렇죠. 널브러진 것만 너저분하지. 이렇게 치밀한 놈이 나는 지금 범행 시간대에 천안하고 익산하고 둘이 겹치는 놈만 찾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범인도 엄청 치밀한 놈이라면 당연히 익산 천안에서 겹치면 지가 우선순위로 용의자가 될 거라는 걸 알 것이다. 과자 같으면 전과자 같은 새끼들은. 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겹치는 놈 찾는 거는 이거 짱구짓이다. 이렇게 저 현장에 그 완벽하게 하고 도망가는 놈이 치밀한 놈이 이렇게 겹치게 해놓겠냐. 4월 8일 날은 익산에서 뜨게 하고 5월 5일 날은 저 천안에서 뜨게 하겠냐 휴대폰을. 5월 6일 그래. 안 하겠죠. 겹치는 거를 쓰겠냐. 안 하겠죠. 안 할 거다. 그러면 이걸로 하는 거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장 형사가 생각했대요. 발상을 바꾸셨나요? 요 놈들이 이거 익산이나 천안 사건 현장에서 휴대폰 사용할 리가 없다. 그 정도는 범인도 안다. 나라도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발상을 바꾸자. 발상. 이런 생각했대. 그래서 익산에서는 통화 내역이 있고 천안에서는 통화 내역이 없는 번호. 그렇지만 사건 당일 전후에. 그러니까 익산에서 통화 내역이 있는데 천안에서 그 범행이 일어난 날은 없더라도 이날을 전후해서 천안에서 전화번호가 있는 통화 내역이 있는 그걸 통으로 뽑자. 그러니까 연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 당일날은 이제 안 쓴 걸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범인이라면 살인사건 익산에서 일으키는 날 전화했고 천안에서 일으키는 날 전화하면 이걸 양쪽이 겹치면 범인이라는 거 모르는 놈이 어딨냐. 전과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발상을 바꿔서 장 형사가 익산에서는 휴대폰을 썼는데 천안에서 일어난 날은 안 써도 상관없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천안에서 통화한 놈 전체를 뽑자. 이렇게 발상을 바꾼 거예요. 이거 장 형사 똑똑한 사람이야. 이거 미적분 문제 푸는 거네. 그 휴대폰에 이제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다가 쭉 따라가 보다 보니까 한 놈이 딱 뜨는 거야. 딱 하나 뜬 거예요.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익산에서 통화 내역이 있는 놈 중에 천안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때 앞뒤 전후로 해가지고 길게 봤을 때 그 뜬 놈. 그 놈이 추리고 추적해 가다 보니까 딱 하나 떴는데 박가라는 놈이 22살 먹은 놈이 하나 딱 떠. 그 박가라는 놈이 이제 박가 그거 봤더니 4월 8일 날 04시 56분경에 익산에서 발신 내역이 있어. 그리고 11시 28분경에 휴대폰을 꺼. 그다음부터는 4월 26일까지 휴대폰 사용을 안 해. 안 해요. 아예. 그리고 또 4월 26일 날 지나니까 휴대폰을 키더니 4월 30일 02시부터 다시 꺼. 한 4일 켜놨다가 이때가 천안에서
살인사건 나는 집 옆집에서 고무장갑 없어질 때 있지. 아, 그날에요? 고무장갑 없어진 절도사건 난 그 시간대야. 공교롭게 맞아떨어져. 예. 그리고는 5월 5일 날 이제 발견 시신 발견 5월 5일 천안에서 사건 발생해서 사건 나고 나서 5월 8일까지는 또 휴대폰을 꺼. 아니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이거 웃기잖아. 핸드폰 맨날 켜놔. 그러더니 간헐적으로 켜. 5월 17일, 5월 18일, 7월 19일 천안 대흥동에서 또. 근데 천안 사건 그 대흥동이 사건 발생지 그 옆 동네야. 네. 그러니까 천안에서 사건이 나는 날 그 근처에서는 휴대폰 오프됐으니까 아예 안 뜬 거고. 그렇지. 전후에서 봤더니 5월 17일, 18일 뭐 이런 때 요즘에 천안 인근에서 뜨는 거야. 그래서 요 새끼는 좀 겹친다고 본 거예요. 얘는 분명히 익산하고 천안에 연고지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뭐 전과조회 바로 합니다. 전과 있었어요. 전과조회 했더니 이 새끼 폭력하고 강도강간 전과로 구속돼 가지고 이 사건이 처음에 난 게 4월 8일이었죠. 네. 불과 며칠 안 됐어요. 가석방 된 게 3월 30일 날 가석방 됐어요. 그러니까 한 8일, 9일 상간에. 8, 9일 상간이네. 예, 만약에 얘가 범인이라면 나와가지고 한 열흘 이내에 범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적에 들어가. 일단 얘를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네. 추적에 딱 들어갔더니 이 새끼 7월 27일부터 휴대폰을 끄고 있네. 핸드폰 꺼져 있는 상태. 꺼져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수시로 휴대폰을 껐다 꼈다 하는 거야. 이게 비정상이죠, 그게. 그리고 얘 자세히 알아보면 죽어도 부정이야. 죽어도 없고. 일정하지가 않아. 불명이고. 그래서 주변인들을 탐문을 했더니 예. 주변인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 주변인들을 이놈이 어울리는 사람 뻔하잖아. 그렇죠. 오래 갔다. 만약에 형사들이 물어보고 다니면 새나가 정보가 오히려 그래서 거기 안 했대. 아예 차라리 그게 애로가 좀 있었대. 주변 사람을 좀 알아보려면 그놈 주변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아보면 다 얘기해버리니까. 우리 무슨 수사할 때 탈북자나 외국인들 와가지고 사고 치면 거기 가서 물어보면 알려주잖아. 끈끈해. 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끈끈해서 알려줘. 그거 주변인 수사 못 하거든요. 그거 비슷한 거 이것도. 전과자들도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럼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이 박가의 휴대폰을 정밀 분석을 해. 아, 통하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자식이 휴대폰을 껐다 켰다 하지만 자주 통화하는 사람들을 쫙 뽑아. 네. 자주 통화하는 사람을 쫙 뽑았더니 5명이 나와. 5명이 나왔어요. 5명. 그 5명의 휴대폰 번호를 다시 역발신을 해. 역으로? 5명이 걸은 거를 역발신을 또 해. 그래서 이제 그 5명의 전화를 받은 놈 중에 얘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제 그런 역발신 의뢰도 하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5명을 찾아봤더니 5명이 각각 거주한 데가 군산, 청주, 서울 등등이야. 아우, 전국이네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땡땡이가 있어. 네. 5명 중에 이 땡땡이. 그 한 사람이 순천으로 가는 게 나와. 순천으로요. 전남 순천으로 가는 게 포착이 돼. 그래서 이 박가가 얘하고 또 순천 같이 가는 건가? 왜 그런 생각했냐면 박가가 기존 통화 내역을 쭉 뽑았을 때 순천에서 자주 떴어. 천안만큼. 그럼 많이 갔다는 얘기네요. 저 순천에도 자주 간 적이 있어. 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5명 역발신 추적했던 놈 이가가 순천으로 가는데 이 박가가도 같이 동행했다면 이가 박가가 순천에서 같이 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맞네. 그래서 형사들이 득달같이 순천 기지국으로 날라가. 실시간 위치 추적해서 순천에 딱 도착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위치 그 반경 넓혀가면서 그 둘을 이제 찾으려고 갔더니 조금 했더니 띡띡띡 실시간이 울리더니 다시 전주로 갔어. 헛방 집은 거야. 아유, 어떻게. 이 새끼들이 형사들 가는 사이에 순천에서 바로 다시 가버린 거야, 둘이. 전주로. 옮길 수 있죠. 미워 죽을 뻔했다죠.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 다시 전주로 같이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가가지고 이 땡땡이라는 놈. 그 전화통화 박가하고 자주 한다는 놈, 그놈 이제 주소지는 알아놨을 거 아니야. 아파트래, 아파트. 전주에 있는 거예요? 아파트 주변에서 잠복 근무를 하는 거야. 안 나타나. 계속 안 나타나. 3일째 되는 날 낯익은 얼굴이 딱 나타나는데 승용차를 딱 타는 거야. 근데 그게 이 땡땡이 맞아. 근데 그 전에 형사들이 저 경비 아저씨나 물어볼 때는 차 없었어. 이 땡땡이가? 근데 차 없던 새끼가 이렇게 오더니 차를 타는 거야. 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분명히 차 없다고 경비 아저씨가 얘기했는데 차를 타거든. 급히 차량 조회를 했어요. 차적 조회를 바란 거예요. 그랬더니 네. 도난 차량이야. 어디서? 6월 4일 날 두 놈이 순천 갔다가 다시 전주로 왔지. 네. 그때 순천에서 도난 당한 차야. 차로 훔쳐온 거예요. 차 훔치러 갔던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쓰레기들. 야, 이놈들 이거 순천에서 그러니까 형사들이 순천에서 두 사람이 뜰 때 순천 내려갔을 때 얘들은 거기서 차 훔쳐갖고 전주로 와버린 거예요. 형사들은 헛다리 짚은 거 한 박자 늦은 거고. 아, 그러니까 순천에 연고가 있는 게 차로 훔치러 간 거네. 차 훔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차 추적하고 네. 이제 이 땡땡이 휴대폰을 실시간 위척 추적을 쭉 했더니 네. PC방 건물 주차장이 나와. 네. 거기 갔더니 차가 있어. 네. 차가 있어서 차량 주변에서 또 딱 숨어 있어. 네. 형사들이. 네. 그럼 나오면 이제 딸라고. 아니나 달라 조금 있으니까 이 땡땡이가 싹 나오고 그 옆에 다른 남자 하나가 붙어 있어. 누구겠어? 바깥이 바깥. 네, 바깥. 딱 있는 거야. 그래서 형사들 두 명이 그 차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차로 가로막았어. 차로요. 네. 차로 딱 가로막고 뒤에는 다른 차들이 서 있으니까 이 차는 꼼짝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차 딱 대놓고 형사들이 내려서 이제 야 나와 하려고 그러는 찰나인데 예.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형사들. 예. 차 문 열려고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앞으로 뒤로 후진을 빵빵빵빵빵빵 하더니 예. 순식간에 공간이 형사차가 밀려버린 거 아니야. 양쪽 앞차를 다 밀어버린 앞뒤로 거네요. 그냥 후진 그 바람에 앞에 형사차 그 뽑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차였다고 형사차 그냥 밀려버린 거야. 걸레가 됐겠네. 걸레가 돼갖고 밀리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딱 나가는데 그 앞에서 형사가 앞에서 네. 진유식 형사라고 그러더라고. 네. 형사가 이 새끼들하고 쓰니까 그냥 형사 밀어버렸어. 그래서 형사 많이 다쳤습니다. 많이 다쳤겠네요. 네. 그게 불과 10초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 검거할 때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봐. 그놈들 차가 세워져 있지. 네. 뒤편은 다른 차들이 쫙 서 있으니까 뒤로 못 나가. 네. 앞에만 딱 형사차로 이렇게 막으면 꼼짝 못 하잖아. 네. 그러고는 탁 세워놓고 내려서 문 따고 잡으려고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앞뒤로 한 거, 앞뒤로. 뒤로 오진 꽝, 앞으로 전진 꽝꽝꽝꽝꽝 하니까 형사차가 다 찌그러지면서 밀려버린 거지. 아이고. 그 형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형사차를 타고 이제 쫓아가는 거야. 근데 이 새끼들 뭐 중앙선 넘나들고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쫓아가면 대형 사고 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우는 현장에서 못 잡아도요. 예.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지 형사가 끝까지 추적하는 거는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구라도 또. 예, 이거는 애꿎은 제3자가 큰 대형 사고로 일어나가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게 맞습니다. 참 판단 잘하셨네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멈추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차 검거 작전은 실패한 거죠. 다만 박가하고 이가가 공범관계라는 건 확인이 된 거죠. 일단 차량절도 같이 있는 거 되잖아요. 봤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순간부터 훨씬 쉬워져요. 한 명 쫓는 것보다는 두 명 쫓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 두 명이 똥을 싸도 한 목을 더 싸거든요. 네, 네. 흘려놓는 게 많거든요. 네. 그 형사들은요. 쪽수가 많은 게 유리합니다. 도망다니는 새끼들. 도망다니는 애들이. 코딱지를 파서 버리건 똥을 싸서 버리건 흔적은 남기거든. 네. 한 마리가 남기는 거, 한 놈이 남기는 것보다 둘이 남기는 게 이은혜하고 조현수도 둘이 도망다니니까 흔적이 더블로 남았던 거예요. 몇 배 나왔죠. CCTV에도 아름답게 팔짱 끼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서 애들을 검거하는 거는 실패했으나 두 놈이 한 자리에서 같이 손붙잡고 왔다 갔다 하고 도난 차량을 탄다는 거로 봐서 네. 요것들은 공범이라는 건 인식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건 큰 효과죠. 예. 다시 이제 휴대폰 추적을 해야죠. 공안시경에 박가의 휴대폰이 잠깐 켜지는데 그게 익산이야. 익산으로. 그래 익산으로 딱 켜지니까 오 익산 하는데 또 금방 오프돼 버려. 형사들 익산으로 갔죠. 예. 이게 진짜 이게 미친다니까. 휴대폰을 껐다 켰다 하면서 도망다니는 새끼들 있잖아요. 예. 자 부산에서 뜨면 부산으로 달려가요. 부산에 막 도착했는데 다시 양산으로 가요. 또 양산으로 쫓아가요. 양산 갔는데 다시 부산으로 가요. 나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부천으로 갔더니 나 인천으로 가고 인천 가니까 다시 부천 가고 이거를 4바퀴 해봤어. 나 4바퀴. 나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뜨는 대로 가야지 어떻게. 그래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잖아요. 익산에 뜨니까 익산으로 쫓아가고 그 떴던 그 동네 그 인근의 PC방 여관 차량 이거 싹 다 뒤졌는데 꽝 쳤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형사들. 네, 그러네요. 이게 온오프를 잠시 사용하고 끄고 잠시 사용하고 끄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엄청 이놈들도 조심하고 있는 거란 말이고. 거지 지금 잡히니까. 15시경이에요. 오후 3시가 됐는데
다 시켜지니까 그때는 보니까 또 전주네. 또 전주야. 이 새끼들 전주로 간 거예요. 근데 형사들이 그때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뭘까요? 이 땡땡이 공범이 전주 아파트 살았잖아요. 야 거기 갔을 수도 있다. 공범 그 이 땡땡이네 그걸로 피신할 때는 그걸로 갈 수도 있다. 집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맞아요. 경찰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래 이제 그 아파트 가서 딱 그 이제 보는 거예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주차장에 차 없어요. 아씨 여기 안 왔네. 이제 꽝 쳤네. 야 그래도 언젠가는 이 새끼들 올 거야. 도난 차량은 안 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길목 전부 다 잠복했대요. 무한정. 에이 근데 엄청 투덜거렸다고 그러더라고. 왜요? 나라도 범인이라도 안 오겠다 여기. 지 집에 오는 범인이 어딨냐. 이 말도 안 되는 잠복근무 시키고 지랄한다고 욕하고 그랬대요. 4시간이 걸렸어요. 바로 투덜하는데. 아파트를 차는 없는데 아파트에서 두 새끼가 나오는 게 보여. 이미 들어가 있었구나. 아파트 안쪽에 이미 들어가. 차는 그러니까 처분한 거야 이미. 도난 차량이니까. 수배됐으니까. 두 놈이 싹 걸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형사 눈이 번쩍 뜨인 거지. 차 들어오는 것만 길목에서 보고 있는데 거꾸로 그 안쪽에 있던 형사가 보니까 아파트 안에서 두 놈이 여유 있게 나오는 거야. 거기다 또 차도 없고 안 탔고 이제. 6타이네 이제. 그때 이제 두 형사가 행인인 것처럼 하면서 야 뭐 건영아 뭐 자꾸 우물쭈물하면서 뒤를 살살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뭐 형사들은 또 거기에 맞는 복장하잖아요. 그 허름하게 뭐 잠바도 입고 뭐 하면서 하니까 두 놈이 신경도 안 쓰고 걸어가는 거 뒤에서 잡아버린 거야. 그 뒤에서 업어치게 했고 잡았다 소리 지르니까 저 길목에 있던 형사들 한꺼번에 우르르 와서 벌떼처럼 눌러버린 거야. 그냥 잡았네. 잡았어요. 아이고. 이때 잡고 난 다음에 고생 많이 하셨네. 일 받다가 뭐 했냐면 첫 번째 질문이 이 첫 질문 할 거를 항상 형사들은 생각해. 그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자, 족적이죠, 족적. 신발이 양쪽에서 공통되는 문양이었었죠. 딱 사실은 그게 운동화였거든요. 운동화 족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발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아주 점잖게 뭐라고 신발 어디 있어 박가한테. 딱 그러니까 그 박가가 나는 단화만 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 단화만 신는데요. 이 말은 실수한 거지. 왜 그러냐면 이 브랜드가 단화도 나오고 운동화도 나와. 언제 형사가 너 운동화 어땠어? 그렇게 물어봤어? 신발 물어봤지? 신발만 물어봤죠. 신발만 물어봤는데 원래는 운동화잖아 그 족적이. 근데 이 새끼는 지 본인이 지레 질려갖고 운동화 빼고 단화만 신는다고 얘기해. 나는 단화만 신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브랜드가 단화도 있고 운동화도 있거든. 그러니까 형사가 야 새끼야 내가 언제 단화 신는다고 물어봤어. 그렇지. 너 단화 신냐고 내가 물어봤어 이 새끼야. 여기서 이제 속된 말로 꼴이 딱 잡힌 거야. 딱 잡혔네.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이 기선제압이 이 신문을 내가는 과정에서 90%를 좌우해요. 첫 만남에서 주고받을 때 딱 이 기선제압이 딱 되면 무지하게 빨리 풀려요. 근데 그 게임에서 이 말에 깨져버리면 정말 그 형사가 저 자백 받아내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거되기 전에 팀장이 얘기돼요. 너 질문할 때 너 하지 마. 이제 그거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수사 말이 투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형사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려고 형사들이. 그 첫 질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빵이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각각 찢어야죠. 분리신문 해야죠. 이은혜랑 조연수처럼 찢어야죠. 그래야지 이제 모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은혜 조연수는 내가 볼 땐 조직범죄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걔들 둘이 했다고 저는 생각 안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있을 거예요, 뭐가. 나중에 더 설명드리고요. 각각 다른 방에서 이제 분리신문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구겠습니까? 이가죠. 그렇죠. 일단 이가는 박가는 양쪽에서 다 뜨지만 이가는 순천같이 댕긴 거밖에 현재는 안 나오잖아요. 차량들도만. 그러니까 이가한테 이제 바짝 달고 있겠죠. 그랬더니 내가 저 박가하고 같이 이 빈집털이하고 도둑질하러 댕긴 건 맞습니다. 빈집털이 했다고요? 근데 형사들이 이제 그 얘기했지. 이 새끼들 말이야. 익산에서도 여자 죽이고 천안 가서도 사람 죽이고 말이야. 니네 이제 이번엔 끝이야. 그러니까 이가가 노래졌어요. 노래지지 지는 난. 난 도둑놈이에요. 난 살인범 아니에요. 난 도둑놈이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저 박가하고 도둑질만 했어요. 빵동기라서 둘이 동업만 한 거예요. 이러면서 난 살인은 절대 안 해서 이제 그런 거지. 그렇지 당연히 도둑놈이 살인범 되는 거 이건 인생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얘기는 쉽게 풀리지 이제. 쫙쫙 아는 대로 다 불었겠네 그냥. 야 박가가 신은 너 신발 이거 알지? 했더니 그거
그 신발 그 바꿔 너랑 같이 다니니까 신발 알 거 아니 새끼야. 그 신발 그 바꿔 지금 어딨냐? 바꿔가 지금 그거 안 내놓는데 신발. 그랬더니 그 신발이요 형이요. 바꿔가 형이야. 형이 며칠 전에 한 달 전인가 저 기찻길에서 버렸다고 얘기하던데요. 기찻길에요? 기찻길에서 졸졸 얘기해요. 야 인마 네가 그 신발 어떻게 잘 알아? 물어보니까 제가 그 땡땡이 형 출소 이틀 하기 전에 내가 선물로 준 거예요. 출소 기념으로 사준 거예요. 출소 기념으로 저기 축하한다고? 그 영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브랜드를 사가지고 와서 신발 보여서 이 신발 맞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맞다. 확인됐네. 그러니까 이게 이 박가가 출소하기 이틀 전에 출소 기념으로 먼저 나온 이 이가가 도둑놈들끼리 범죄자끼리 또 의리 지킨다고 저 운동화 사서 형님 이 신발 신고 출소하십시오 하고 신발 하나 사다 준 거야. 그걸로 도둑질 그 신발 하자고. 신고 하고 이 새끼가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발에 대해서 잘하는 거죠. 이 이가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깔끔하잖아 신발에 대한 거는.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지. 야, 근데 저 바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 죽여갖고 옥상에다 갖다가 여자를 올려놓고 이러는 게 뭔가 이게 좀 경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묻기로 했어요. 야, 바까 좀 이상하지 않냐? 너 같이 도둑질하러 다녔지만. 그랬더니 맞긴 맞아요. 저 형이 이상하게 최근에 잠을 제대로 안 자요. 설잠을 자고요. 술만 마시면 사람이 확 그냥 이상해져 갖고 나도 무서워요. 술만 먹으면. 그 전에 빵에 가기 전에는 저 형이 안 그랬는데 요 근래에 와서 그냥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저 형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자 관계 안 하면 미치는 사람이에요. 여자 너무 밝혀요 저 형이. 그러면 이 정도 얘기 나오면 시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 중독증이네요. 이게 아무리 봐도. 자, 요거 딱 조사했어요. 다음에 이제 박가한테 갔죠. 너 이 새끼야, 저 이땡땡이가 네가 이 새끼야 출소 기념으로 이틀 전에 사준 거라고 그러는데 이 새끼야, 저 익산 사건 그 DNA 다 뽑았어 이 새끼야. 이제 통보 조금 있으면 결과 오는데 그 현장에서 채집한 거 너 지금 뽑은 거 하고 대조하면 게임 끝이야. 그러네요. 우리 발까 이 새끼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건 게임 끝났잖아. 끝난 거예요. 신발도 저 이미 다 뭐 기찻길 옆에 버린 것까지 형사가 다 얘기해버리고. 이가가 다 풀어버렸으니 나는 도둑놈이지 살인범 아닙니다 하고 얘기 다 해버렸으니까 지 입장에서 배신일지 몰라도 걔는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담배 하나 주십시오가 나온 거지. 끝났네. 담배 하나 주십시오 하면 끝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끝입니다. 그때 이놈이 이런 얘기했대요. 저 인생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것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익산 천안건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자백입니다. 이게 자백. 사람 둘이나 죽여놓고. 전모를 볼까요? 이 새끼 출소 8일 만입니다. 그러네요. 교도소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징역 살면서 벌어왔어요. 나올 때쯤 100만 원 정도 가지고 나왔어요. 노역해가지고. 그거 출소하고 나서 8일 만에 홀라당 다 썼어요. 술 처먹고. 자, 이거 돈 한 푼도 없지. 오갈 데도 없이. 그러니까 얘가 얘 버릇이 뭐예요? 절도잖아요. 그 버릇이 나온 거예요. 대문 열린 집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 물색하다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도둑질 하는 거지. 그 물색을 하던 중에 한 집에서 그 새벽 시간대에 집 나오는 두 부부를 발견했어. 그게 익산 사건이에요. 그 집으로 가보니까 또 문이 열려 있어. 이 문 진짜 단속 잘해야 돼. 아까 새벽 4시에 두 분이 장사하러 가면서 나왔는데 문을 안 닫은 거야. 앞에 형 문을. 안 잠그고 가셨구나. 이 새끼가 그걸 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 갔더니 한 여자가 잠들어 있어. 그게 이제 그 희생당한 여성이에요. 성충동을 느꼈어요, 이놈이. 얘는 여자 없이 못 사는 놈이지. 근데 일단 금품부터 좀 챙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방에 싹 가갖고 일회용 고무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부엌칼을 들고 이제 장롱을 막 뒤지는 거예요. 칼 들고 이제. 근데 그때 피해자가 깨갖고 악 하고 소리를. 여자분이. 그 부엌칼 목에 들이대고 내친 김에 강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계속 반항한 겁니다. 소리 막 지르고 그냥 막 지른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사망을 했어. 그 사망한 상태의 여성을 두고 계속해서 문갑 같은데 이런데 싹 다 뒤진 거예요. 진짜 난장판을 만들었대요. 이불까지 드러냈다고 그러더라고. 귀중품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건 실패했어. 근데 강간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사망해 있는 여성을 보는데 또 성충동이 일어나. 그래서 거기서
이 사망한 여성을 상대로 이제 바지하고 속옷 벗기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하려고 시간이죠 사망한 시간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순간적으로 누가 또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으니까 다른 데서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이불에다가 싸고 목하고 다리를 양말로 이제 묶은 다음에 어깨에다 메고 집 밖으로 나와서 한 20m 떨어진 이제 그 앞집에 그 대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딱 갔는데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안에 그 집 안쪽에서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 들렸대. 새벽 시간. 그러니까 이 집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옆집으로 갔어. 그래서 옆집으로 갔더니 거기 열려 있고 옥상이 있는 거야. 그걸로 올라간 거예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런 짓을 한 거고. 이러면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이동할 때 보니까 그 밖으로 나왔더니 지 옷에 피 범벅이잖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신을 놔두고 다시 피해자 집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 걸려있던 남자 상하이를 가지고 나와. 참 대담하다. 그래서 지가 피 묻은 옷하고 범행 도구 있잖아. 칼 뭐 이런 거를 쌀포대까지 그 집에서 들고 나온다는 거야. 빈 쌀포대까지. 거기다 넣어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그 과정에 이놈이 들고 올라가다가 난방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흘렀구나. 명지 502를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시간한 거니까 피해자를 2번 죽인 거죠.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 새끼 아니야. 네?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간하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이제 피가 피해자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하고 옷 벗어서 쌀포대에 넣어가지고 넣어서 갖다 버리다 그 와중에 셔츠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 담벼락 밑으로. 그리고 요 새끼가 이제 걸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야. 시신 놔두고. 가다가 택시 타고 갔대요. 택시 타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번 더 하고 싶더래. 그래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사람 아니에요 이거. 오우씨.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갔을 때는 이미 오빠에 의해서 시신이 발견돼 갖고 거기가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다시 그냥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택시 타고. 이게 인간입니까 이거? 얘기가 1차 그 처음에 익산 사건 때 피해자를 강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방에 가서 촉감을 느끼려고 그 일회용 비닐 장갑을 꼈대요. 원래는 면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면장갑 끼면 만져도 촉감을 못 느끼니까 일회용 비닐 장갑 랩을 그걸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옷 벗기고 이제 가슴 성기 같은데 만졌는데 피해자가 이제 반항하고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저 천안 사건 있잖아요. 그날도 당일 낮에 절도하려고 인력소 갔대요. 인력 하는데 도둑질 하려고 거기서 과도 들고 나왔고요. 그건 나중에 가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2차 사건 때 그걸 사용한 건데 과도하고 면장갑, 일회용 비닐장갑 이거는 범행 도구고요. 그때도 저 범행할 때 입은 옷은 저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나와서 3일 후에 천안에서 익산으로 오는 그 기차 안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기차 안에요. 그러니까 그때 신발도 다 버린 겁니다. 기차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있죠. 명지 502. 명지 502. 이 명지 502는 도대체 뭘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결국 잡고 난 다음에 명지 502는 밝혔어요. 명지 502로 범인 잡을 거를 참나. 제주도에서 석 달 만에 찾았어요. 제주도요? 이 새끼가 제주도 명지라는 이름의 숙박업소 502호에 거주하면서 그때 세탁소에 맡겼던 겁니다. 그게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주도가 가장 늦게 그 수사관들이 확인하는 데 속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바다 건너기 때문에 육지에서 막 찾다가 마지막에 가는 데가 제주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 새끼가 제주도 2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있었는데 그때 이놈이 이 수배가 돼 있었어요. 그때도 수배가 돼 있는데 세탁소에서 받은 옷을 입고 명지 502 이거 뛰지도 않고 제주도 비행기를 탑승하려다가 거기서 비행기 타다가 폭력으로 수배돼 있기 때문에 그게 비행기 그 수속 과정에서 딱 검거돼 갖고 이놈이 들어가서 2년을 살은 거예요. 그럼 그 옷을 입은 상태로 그대로 그런 거네요. 그래서 출소 때 지가 입고 들어갔던 거 다시 꺼내서 입고 오면서 이거 그 명지 502 붙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살인 사건 현장에 떨어뜨렸던 거죠. 통신 수산이 뭐 무선 수산이 제주도가 가장 말번이거든요. 확인 과정에. 네. 그 하필이면 이게 제주도였던 거라 세탁소가. 그리고 이 새끼가 머물렀던 데가 제주도에 있는 명지라는 무슨 숙박업소에 5025에서 투숙을 했던 거예요. 육지만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아유 어쨌든 고생 엄청나게. 이 사건은 거의 엽기적인 사건이었고요. 이거 정말 이놈은 뭐 혹자는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그 얘기했었어요. 이거 그냥 나왔으면 유영철이 이상갈로. 예, 맞네요. 예. 이 새끼가 뭐 진짜 잔인하기 또 죄의식 없는 거 이거 따지면 내가 봐도 유영철이보다 오히려 더 심한 거예요. 피해자를 이게 법상하게 잘생겼대요 이 새끼가. 그리고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김광일, 김덕일, 최재덕, 진유식 많이 다쳤죠. 차에 쳐서. 그다음에 장승우 그 통신 특진했어요. 두 사람은 저 진유식 그 다치긴 했지만 진유식, 장승우는 두 건 해결했으니까 특진했고요. 최종선 광수대장이 지휘했던 사건이고요. 얘는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받았어요. 사형시켜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새끼 이제 그 살인범으로 검거하고 나서 여죄했어요. 또 있어요? 여죄했더니 6월 4일 날 01시경에 순천 생목동에 있는 안모 씨 집에 들어가서 1,300만 원 정도의 금품 절취했는데 그때 차 훔쳤어, 차. 그 이외에도 뭐 충북, 전북, 전남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한 100여 회에 걸쳐서 5천만 원 정도 훔친 겁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끼들이 그렇게 훔치고 댕긴 거예요. 그 두 놈이서 도둑질 할 때는 이제 이가 박가가 같이 댕긴 거죠. 그리고 혼자 단독 범행한 게 이제 살인사건을 박가가 2번이나 일으킨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가 박가는 교도소 동기입니다. 이 새끼들. 빵동이네요. 예. 근데 이제 이 박가가 말한 게 소름 끼쳐요. 경찰한테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내가 절도하고 성폭행, 살인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붙잡혀서 차라리 잘 됐다. 미친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새끼가. 반성 10원어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자기 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새끼가 이런 얘기했대요. 나는 말이에요. 적어도요. 반항 안 하고 비명만 안 일렀으면 나 안 죽였어요. 반항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저 죽인 거 아니에요. 이게 범인 새끼가 할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참작해 주세요, 형사님. 이거 피해자 내가 저 비명 안 지르고 안 덤비는 애는 안 주겠다고요. 이거는 참작해 주세요. 자세히 써주세요. 낱낱이 토시도 안 들리게 이렇게 요구했다. 피해자가 사망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쁜 놈의 새끼지 말이야. 이 박가는요. 좀 내가 이제 박가 이거 신상을 좀 파봤어요. 네. 이때 이 박가 새끼 이름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이건 신원 공개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이 박가는 아버지가 선언했어요. 뱃일을 하고 엄마가 식당 일을 해서 가정 좀 빈곤했대요. 이남 중 차남인데 둘째고 범행 4년 전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엄마 엄청 학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를. 형은 장애가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결석도 자주 하고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른 집 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슈퍼 다른 집 가서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이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어려서부터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만둡니다. 중퇴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흥업소, 오락실 종업원, 이제 막노동 이런 거 막 해요. 그리고 얘가 돈 버는 건 주로 절도예요. 절도고. 계속 도둑질해하고 생활비나 용돈 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중퇴한 후에 이제 부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요. 근데 얘는 안 가요. 친구들하고. 고향에 있는 그 불량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이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남아요 그 동네. 그 범죄의 길로 진입을 하십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 새끼가 전과가 나오는 게 1999년도에 강간미수로 이제 교도소 가기 시작해서 2003년도 폭력 그리고 2005년도에 출소한 거고 출소하고 이 범행을 한 거고요. 이 새끼 성격은 내향적이래요. 소심하고 대화 잘 안 되고 끈기도 별로 없대요. 근데 지 스스로는 뭐 어린 시절에 나는 활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 아니고 특히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술만 처먹으면 통제력이 안 돼요. 통제력이 상실된대요. 이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오로지 성적 욕구 해소의 방법으로 그 시체도 강간하는 시간을 하는 강간범 기질을 갖고 있어요. 형사가 그거 물어봤어요. 너 이 새끼야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데
그 눈 뜨고 있는 사람, 피 흘리고 눈 뜨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강간하고 싶으냐 이 새끼야. 근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 한마디였어요. 이게 죄책감 느끼는 새끼입니까? 진짜 미친놈. 이 새끼는 어떤 면에서 찢어 죽여야 돼 이거. 이 역대급 또라이네 지금.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휴대폰이나 지문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지능은 있는 거예요. 범죄지능은 있는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는 꼭 범행하기 전에 소주 한 병을 처먹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통제력이 안 되는 상태. 소주 한 병을 처먹고 그렇게 범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새끼는 지금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아, 돈 아깝다.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야말로 정말 돈 아깝다. 세금이 교도소에서 일생을 마쳐도 고통스럽게 있다가 진짜 가기를 바랍니다. 저 희생당한 그 두 여성 20대 꽃다운 나이의 두 여성이에요. 두 분들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다 가신 거예요. 이게. 그럼요. 예. 두 분들 아마 좋은 곳에 가서 다음 생에는 아마 더 행복하게 태어날 겁니다. 아우 죄송하네요. 제가. 유족분들한테도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명복을 빌겠습니다. 끝장입니다. 이거 사실은 상당히 엽기적인 강력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도 저기 2차 범행 끝나고 잡아갖고 더 큰 피해자가 이거 만약에 늦었으면요 몇 명이 더 죽었을지 모릅니다. 네,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여성들만 있는 그 혼자 사는 여성들 집만 본격적으로 침입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희생당할지 몰라요. 이게. 참 나쁜 놈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검거를 해가지고 그나마 고인들의 명복을 빌 수밖에 없네요. 예, 명복을 빕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20대 두 여인 살인 사건, 네, 뭐 익산 천안 살인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명은 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20대 두 여인 살인 사건 이렇게 가지고 방송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